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심쩍다 진행을 맡은 김노은입니다. 김태형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아바타를 통해 엿본 착한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김태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정의 안쪽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사람들한테 꽤 알려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20편의 영화를 심리학으로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그 책에 소개된 20편의 영화 중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닮은 점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이었는데요. 영화 아바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작품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아바타의 줄거리 소개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도라 행성으로 향한 인류는 원주민 나비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전직 해병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나비족의 중심부에 투입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침략자들의 만행에 분노한 나비족의 신은 판도라 행성에 사는 모든 동물에게 지구인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이 과정에서 제이크는 애초 목적과는 달리 나비족과 하나가 되어 인간과 맞서 싸웁니다. 그 결과 나비족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판도라를 지켜내게 되는데요. 영화 마지막에서 제이크는 이런 인간의 몸을 포기하고 나비족의 의식을 통해 나비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바타는 당시 판타지의 세계를 그래픽으로 현실감 있게 묘사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확실하게 꿈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SF, 판타지 영화잖아요. 이런 영화 아바타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걸까요? 원래 그 사람들이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대리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 캐릭터가 막 능력을 키워나간다거나 적을 이긴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 캐릭터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고, 캐릭터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시하면서 대리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가 영화에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주인공을 나랑 동일시한다든가, 아니면 주인공한테 깊이 감정이입을 해서 주인공과 같이 이제 희노애락을 즐기는 거죠. 근데 아바타에 보면 이 제이크라는 주인공이 전쟁 상위 용사잖아요. 하반신이 마비돼.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 원래 이 미래 사회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만 있으면 치료받아서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전쟁에 동원돼서 다친 사람들을 국가가 사실 많이 안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리를 못 고치고 이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이제 살고 있죠. 근데 전직 해병이었으면 뭐 이제 군인 중에서도 정말 용맹한 군인이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아닙니까? 막 달려가면서 막 쏘고 막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날아다니는 꿈을 꾸죠. 자기가 이제 휠체어 신세 지고 있는 게 답답하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제안이 들어온 게 아바타, 그러니까 나비족의 육체를 얘네를 유전적으로 만들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한 3m 되는 어쨌든 거대한 이제 사람인데, 꼭 뭐같이 생겼나? 고양이 같이 생겼어요, 얼굴은. 근데 그런 거 하고 이 사람 뇌를 이제 링크를 딱 걸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이크가. 그러면 그 몸을 잘 움직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게임 캐릭터랑도 유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아바타는 이제 실제라는 거죠. 이 나비족은. 그러니까 게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 육체에 링크를 걸어서 그걸 가지고 막 움직이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게임 캐릭터에서 느끼는 만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이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불우한 처지, 절망적인 처지에서 벗어나서 과거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또 실제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나비족이 돼버리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좌절과 뭐 절망을 겪고 있는 많은 힘없는 사람들한테 재탄생의 꿈을
이렇게 실현시켜주는 네.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딴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거 이제 뒤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겠다. 네. 얘가 나비족이 돼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이제 뛰어다니고 싸움도 잘하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현실에서의 이제 좌절된 소망을 대신 충족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영화 아바타가 개봉된 다음에 미국 CNN 인터넷판이 아바타를 본 일부 관객들이 이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사실 이제 영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영화든 한국 영화든 판타지의 세계를 추구하는 편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편이지 사실주의에 기초해서 영화를 만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해서 저는 안 봤는데 뭐 시끄러운 쪼커? 아, 좋고. 그런 영화도 미국의 어떤 계급 모순이라든가 네. 사회 부조리를 다루긴 다루는데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조커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미국에서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느냐 하는 묘사가 아니라 판타지로 살짝 바꿔서 뒤틀어서 묘사한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모순이나 사회 문제점을 아주 직선적으로 리얼리즘하게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으로 드러내는 영화 별로 없어요. 네. 환상적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제 은유하듯이 드러내죠. 아바타도 그런 영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대리만족이 심하면 심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은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느꼈던 그 뭐 기쁨, 만족, 그다음에 뭐 카타르시스 이런 게 딱 나오는 순간 허망해지는 거죠. 너무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우울이지 않겠나. 네. 그렇다면은 영화 속 착한 사람, 그러니까 이 나비족 전사들이 거대한 비행선과 헬리콥터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장면은 구한말 동학혁명 당시 이렇게 신식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향해 이렇게 죽창을 들고 돌격하다 떼죽음을 당했던 우리 농민군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던데요. 침략자들이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서 인디언이나 약소국 주민들을 깔아뭉개는 이런 끔찍한 모습은 역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오히려 이런 결말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화는 관객들에게 전혀 다른 결말을 안겨줬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류가 여태까지 가져온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네. 나비족이 죽는 장면.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정의가 이기는 역사가 있긴 있었죠. 거시적으로 보면 정의가 이겨왔죠. 근데 네. 매 순간순간을 보면 특히 이 제국주의가 등장한 이래 네. 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총칼이라는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서 세계 곳곳을 침략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동학전쟁일 수도 있고 그 농민군들이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결의도 높았지만 일본군이 가진 최신식 무기를 당하지 못하고 네. 다 이제 피바다를 이루고 죽었잖아요. 네. 오금치에서. 그런 역사. 미국에서 인디안 학살. 그 다음에 제가 젊었을 때 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아마존인가? 하여튼 남미의 어떤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너무 평화롭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 천국이야, 천국. 이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반해서 거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막 이러는 장면인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거. 근데 어쨌든 가서 선교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스페인의 이제 침략군대가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네. 원주민들이 두 갈래로 갈려서 한쪽은 이제 평화행진하고 한쪽은 무장투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몰살당합니다. 전부 다. 네, 다 죽이고 신부까지 다 죽죠. 어쨌든 그런 영화를 볼 때 이제 막 그 트라우마 같은 게 또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착하고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침략자들,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희생양으로 계속 되고 항상 지고 이기는 역사가 별로 없었다. 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어떤 점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역사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크게 보면 민중이 이제 승리하는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아바타는 이게 이제 뒤집히는 걸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 나비족이 당연히 수세에 몰려있죠.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비행기에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휘관은 커피 마시면서 막 웃으면서 자식들 웃기고 있네. 막 쏴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가면 그 원령공주랑 비슷한데 일본에 그 원령공주 보셨어요? 아니요. 하여튼 그것도 비슷한데 이 숲에 있는 동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선 그 침략자를 무찌른 거예요. 아, 네.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학농민군이 막 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신령들이 나와서 다 죽이고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화에서. 근데 어쨌든 한 가지는 있어요. 그 약육강식의 법칙을 전복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저히 이건 바꿀 수 없었다고 믿었던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거부하고 전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리 만족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비족에서 다 죽는 거로 끝나고 식민지화되는 거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영화는 흥행에 성공 못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동물들이 나서서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이 결론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아바타가 소망을 또 하나 충족시켜준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약육강식의 세계를 거부하는, 전복시키는 그런 소망을 충족시켜줬다. 민중들은 다 그런 꿈이 있단 말이죠. 네. 동학군이 이겼으면 하는 소망. 그 다음에 미션에서도 죄 없는 원주민들, 착한 원주민들이 이겼으면 하는 소망.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현실이 아니죠. 네. 네, 현실에서 제가 볼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이렇게 꾸려나가려고 그 어떤 공동체나 나라에서 생각하더라도 제국주의가 있는 한 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네. 있으나만 하다는 거죠. 그 미션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거든요. 그 원주민들 정말 착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싹 사라지는 거단 말이죠. 점령당해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무장력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국이 핵무장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죠. 네. 왜냐하면 계속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핵 위협을 하니까 일단은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네. 이런 걸 생각한 건데 그래서 저는 한국도 또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 나라, 제3세계 나라들도 정말로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고 싶으면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자의적인 무장력을 갖추는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나비족도 그러니까 쉽게 가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영화는 이제 리얼리즘이 되는 거고 동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제 판타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아름다운 소망은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현실 도피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문화라는 게 대부분 현실 도피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걸 자꾸 보다 보면 현실에 더 발을 붙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드라마에 몰입해서 다 보고 나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네. 멍해지는. 그런 것들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오히려 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네. 근데 현실이 이제 또 나와보면 견디기 힘드니까 또 그런 데 빠져들면서 현실 도피 경향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현실에서는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건강한 소망을 실현하려면 현실에 발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항상 현실에 발을 붙이고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현실 도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자꾸 현실 도피를 하게 되면
점점 무관심해진단 말이에요. 정치에도 무관심해지고 뭐 될 대로 되라. 나는 영화나 볼래. 쪼커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현실을 바꿀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를 보더라도 현실과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이제 현실을 바꿀 것인가 생각하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6년 탄핵 촛불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정치 권력, 검찰, 언론이 총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타지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촛불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일단은 위기의식이 큰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적폐 세력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한마디로 뭐 분단 적폐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적폐 세력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 상황에.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미진한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짓이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빨리 이제 양보하고 회담 결과가 좋게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버티고 있으니까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남북 화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화해가 추진되고 있지도 않고 네.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답답한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답답함 정도도 위기라고 느끼는 거죠. 적폐 세력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같이 북을 쳐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네. 이제 전쟁을 포기했잖아요. 그건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리고 자꾸 저자세를 보이는 것 같고 네. 6.12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도 했고 네. 그다음에 남과 북도 지금 삐걱대고는 있지만 4.27 공동선언 이후에 관계가 예전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하면 훨씬 좋고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적폐 세력들은 사실 분단의 기생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분단 체제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 그럼 우리들은 이제 끝난다. 한국에서. 네. 사실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끝난다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어떻게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판을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총 걸기를 한 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사태, 조국 사태 네. 본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런 이제 시도를 한 이상 이걸 가만 놔두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거리로 이제 나온 게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인데 네. 거기에 부응할 정도의 개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못하다 보니까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진작에 적폐 세력을 좀 치자 그렇게 치지 미적거리다가 네. 나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촛불 시민들은 미완의 개혁, 촛불 혁명이 제기했던 과제들을 네. 제대로 완수해라 하는 어떤 시대적 요구를 정부가 잘 못하니까 우리가 나서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들고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에서는 이 민중들이 계속 저어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네. 아바타 영화에서 보여줬듯이 계속 전투에서 졌단 말이죠. 하지만 큰 전쟁이라는 흐름에서 보면 민중이 이겨온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민중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 진보 세력이든 아니면 정부든 잘 받아들여서 그 네. 민중의 힘을 잘 활용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이 제국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네. 왜냐하면 뭐 미션이나 뭐 이제 미국 인디안들 학살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침략은 조금 덜해요, 중동 빼고는. 네. 하지만 여전히 제국주의 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의 진보운동을 뒤에서 자꾸 이렇게 좌절시키는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보면 한 나라가 정말 개혁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혹은 더 나은 미래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또 궁극적으로 말을 안 들었을 땐 쳐들어올 테니까 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랑 관계가 안 좋은데
미국이 섣불리 못 쳐들어가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겠어요? 힘. 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란이 미사일이 많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네. 거. 미국이 쳐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네. 이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 벌써 쳐들어갔죠. 이라크 꼴이 났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나라가 그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저는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동학을 떠올리면서 막 가슴 아프고 막 이런 것도 그때 우리한테 총이라도 좀 있었다면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대포는 일본보다 앞섰거든요. 네. 그 조총은 없었어도. 그래서 그 대포의 위력으로 해전에서 승리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동학 때도 그런 좋은 대포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남과 북이 통일을 하고 네. 북이 또 핵무기도 있으니까 미사일도 요새 보니까 끝내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민족 자산으로 활용해서 네. 제국주의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통일한국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영화 아바타를 통해 엿본 착한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